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약보합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로 지금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봉 흐름상 한번 살펴보시면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5분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단부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에 닿았었던 이런 상단 추세선이 보이실 거고 하단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으로 그었을 때 반복적으로 지금 지지를 연출했었던 한 번은 더 낙폭이 과대가 됐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줬었던 이런 추세선이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일단 상단부를 어떤 걸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매수세와 함께 강하게 돌파를 해준 이후로 앞전까지 여러 차례 지지와 저항을 받았었던 요 63,000원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눌리는 자리에서 지금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리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선에서 상단선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 한번 눌러주는 구간을 리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추세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기사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첫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 촬영했던 영상이 보시다시피 14시간 전이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여러분들 삭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지금 엠바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엠바고 상태가 뭡니까? 기사 보도를 제한하는 거죠. 일단 잠시 미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임박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매수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도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살짝 지루한 구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단타로 보실 만한 종목은 뭐가 없을지 좀 꼽아왔습니다. 영상 중간에다 넣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어디서 좀 추천을 드렸었냐면은 바로 요 캔들까지만 보고 딱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후속주로 가지고 갈 만한 종목도 영상 중간에다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달아주셔야겠죠? 신고가로 시원시원하게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있게 신고가 라고 작성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겠죠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세가 더 무섭게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어떻습니까? 인기 순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엇보다도 매수세가 절실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개인분들이 영상을 보면 더 많이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지금 미국에다가 6기 공급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기사긴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엔 특히나 어느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더 강력하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주가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구간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무엇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고찰을 좀 해보시면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한수원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이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까지 했었던 굉장히 사이가 사실 안 좋았던 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 같은 거 못하게 막고 이러면서 막 소송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이게 엮이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게 조금 미스테리라는 말씀이죠. 어떤 그런 이런 매집의 명분이 필요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 세 존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쓰고 있는 주기 대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아니면 한수원이 수주를 따오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둘 다 고객사라는 말씀인데,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내용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왜 불거졌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디다 주고 있어요? 퀄컴한테 로열티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조선사에 계속적으로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원전만이 2% 정도 주는 로열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로열티로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합작회사의 형태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에 있어선 두산에너빌리티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습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 납품 요청을 하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 납품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사실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연출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쓰리마일 섬 사고 79년도에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원전 건설을 신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혼자서 건설할 수 있는 역량, EPC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시공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원전을 몇 기? 300기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같이 건설해 나갈 수 있으면서 미국이 시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될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파트너를 지금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원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지어줄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몇 개가 안 되는 나라라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이제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짜 몇 개 안 되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소거법에 의해서 한국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초강국인 건 맞습니다. 70%를 자국의 전력을 원전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랑스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핀란드에다가 지어주려고 했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에다가 지어주려고 했던 원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2년, 14년씩 지연이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감사원한테도 경고를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랑스의 EDF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미국이 몇 개 짓는다고요? 300기를 짓는 상황에서 이걸 2050년까지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원전 한두 기 건설하는데도 10몇 년씩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2050년이 아니라 2300년에나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런 이유로 자동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방류 사고로 인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중국 같은 경우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부터가 탈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적대국가죠. 미국과의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탈락인 상황에서 사실상 이 미국 입장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게, 원전을 와서 건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어디다?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는 박스권에서 결과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맣게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지금 최근에 돌파를 해줬었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의 이 추세선 상단을 아직까지 벗겨내주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려 세워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터치하고 내려와 주면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또 소화하고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 JP모건에서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7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지금 72,000원까지밖에 안 간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 증권사들은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커버리지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하향 조정한 게 아닌 상황에서 상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다 상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오션이 이런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목표가들을 다 줄 상향을 했었던 게 증권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더니만 하나오션 주주님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고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방을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추세선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지금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이 지금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61선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특징적인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21선과 61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추세선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끝자락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보시다시피 21선과 61선의 이격을 점점 좁혀가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놓고 중간에 한번 툭 털어준 다음에 이렇게 폭등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점점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흐름을 만들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매수 타점도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렸던 매수가는 언제쯤 드렸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은 세력 물량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봉상 어떤 과정에서 영상 촬영을 좀 해드렸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된 다음 날에 매도세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돌려주는 흐름에서 제가 영상 촬영까지 했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언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매수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이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있었던 이런 소형 추세선 상단선을 돌파를 해준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눌러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바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삼각수렴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해드리기 이전에 대응방에서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응방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8월 20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실 거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 부근이요 여러분들 54,000원 부근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54,000원 부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안내 드리면서 이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매도가를 잡아서 대응할 거고 매도가도 잡을 수 있고 매수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영상에서는 타점이 좀 더 늦게 나가게 됐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던 것 자체도 아무래도 대응방보다 좀 늦었었는데 영상이 또 촬영되는 데는 30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편집을 또 해서 아무래도 이 타점과 영상이 게재되는 시간과의 간격이 1시간 정도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대응 안내 드리는 거는 문자로도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또 안내 드리는 게 가장 낫다라고 판단해서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수익 보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죠 여러분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하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바이오 매집주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매집주를 설명을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STX 엔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STX 엔진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먼저 해봐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왜 STX 엔진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자, STX 엔진 차트에 가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영상 촬영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촬영했었죠? 보시다시피 중간에 음봉이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언제 여러분들 7월 28일날 촬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10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 매집주를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새벽 3시에 있었죠?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결국엔 이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좋겠지만은 주식 중엔 뭐가 좋다? 바이오 쪽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매집주를 가져왔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대시세가 났었던 끼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흘러내렸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멈춰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이 구간까지 찔러놓고 빼면서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이 어디요?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는 약 14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140%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106% 올라간 게 뭐예요?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바이오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STX 엔진처럼 오픈을 딱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굉장히 박스권에서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전에 좀 단타로 안내드렸던 로보스탑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단타로 가져갈 만한 종목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던 영상입니까? 4일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죠. 9월 13일날 영상을 좀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로보스타라고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하면서 지금 단타로 가져온 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런 구간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고, 자, 이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차트 흐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바로 어디서 영상 촬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했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되시죠?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로보스타고요. 자, 그 다음번에 또 가져온 종목이 뭡니까? 2일 전에 가져온 종목인데, 어떤 종목을 가져왔어요? 제우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죠? 3D 랜드 쪽으로 해서 테크윙이 시원시원하게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막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그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는 지금 오지 못했어요. 자, 제가 딱 이때 이틀 전에 영상에서 촬영했었는데,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다 축하를 드리고, 이거 그만 자랑하고 다음번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거 알려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또 종목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이덴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덴시스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뭔가 꼬리를 달면서 돈이 들어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돈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 앞전에 그냥 다짜고짜 하락만 계속하고 있을 때랑 다르게 야금야금 뭔가 지금 작업을 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이렌시스 무슨 관련주입니까 여러분들? 삼성과 로봇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죠. 지금 로봇 굉장히 대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로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로봇 종목으로 이렌시스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번 지금 찔러놓고 뺐는데, 제가 왜 이 이렌시스를 가져왔냐면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LG전자랑 엮여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랑 엮여 있습니까? 현대차랑 엮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렌시스는 어디랑 엮여 있었다? 예전에 삼성이랑 엮이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슈팅을 주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금야금 지금 물량 모으고 있는데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단타로 접근하시는 만큼 소액만 들어가시길 추천드리면서 또 한 종목을 더 가져왔는데,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택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5일선 이탈하면, 종가상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종가상 5일선 위를 잘 버티고 있죠.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D 랜드 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테크윙이라는 종목 알고 계시나요?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더 터져주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조정을 위에서 이쁘게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단타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자를 각오를 하고 이 종목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심택 같은 경우에는 12물량,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었던, 아무래도 전환사채를 좀 많이 발행을 했었던 상황에서 보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는 꼭 5일선 종가상 이탈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랑 엮여있는 시가총액 조그만한 종목들이 잘 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단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걸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HJ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종목들이 하락을 해줘야지만이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J중공업을 비롯해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러니까 5일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한 구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충분히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다시 한번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 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